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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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얼굴 안 나오고 화면 나와도 되는 거죠? 처음이어가지고. 8시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뭐 시스템 문제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죠?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지금 들립니다. 현재 네, 한 5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네, 저 다음에 이제 민트 배우님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1시간 좀 안 걸리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라가지고 좀 빨리빨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14기의 노션 관련해서 노션 자동화 뉴스레터 관련해서 스터디를 진행하게 된 이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저는 10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10기에 이제 로우 코드 해서 이제 지금 댕님 스터디를 시작으로 해서 11기부터 12-1, 12-2, 13기는 저희 여행가 제이님과 함께 비즈니스 관련해서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14기는 다행스럽게도 노션에 관련된 저의 그 자동화 스터디가 열리게 되어서 이번에 14기에는 스터디장으로 시작하게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이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제 노션의 자동화는 아니고요. AI 토크긴 하지만 AI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노션에 대해서도 아직 잘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노션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거고요. 제가 노션을 사용하는 이유가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실습을 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보니까 되게 촉박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커리라기보다는 이제 토크라고 해서 이제 주로 시연 위주로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스터디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따로 별도로 기초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히 알려드릴 생각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 함께 스터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노션 스터디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다른 분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네. 그래서, 네. 업데이트 많은데 저도 그 기능을 다 모를 정도입니다. 네, 다 모를 정도라서, 네. 해서 하고, 자료는 제가, 드리긴 할 건데, 네. 8시 50분에 마지막까지 계신 분들한테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끝까지 남아서 함께 해주시면은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 끝나고 이제 민트 배우님이 그 GPT 관련해서 아주 최신 업데이트된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줄 거니까 끝까지 이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한 5분 정도 제가 최소한 쉬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노션이란 무엇인가 가볍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기능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해하기. 좀 초중급 내용이 있어요. 초중급 내용인데, 이거를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유튜브라든지 요즘에 컨텐츠가 너무 잘 나와서 그런 거 참고해서 보충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 자동화는 아니고요. 스크랩을 웹에서 스크랩을 해서 나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데 이 정도까지는 저희 노션 처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서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에게 소중한 스터디를 잠깐 소개를 할 수 있는 10분의 시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션이란 무엇인가? 노션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All-in-one 워크스페이스다. 그래서 노션을 정의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노트 메모장일까? 아니면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노션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노트 다이어리 스케줄러 협업, 그 다음에 저장소, 아카이빙,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인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있는 수준이고 대부분의 노션 사용자들은 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친 부분 위주로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노션을 잘 사용하시려면 데이터베이스까지 하시면 좋고 더 나아가서 이걸 가지고 웹페이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사용하시면은 노션을 아주 잘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션도 잘하는 게 있지만 이 각각의 기능은 최대 라이벌을 넘지 못해요. 노트는 에버노트, 구글 킵이라는 강력한 그 특화된 앱들이 있고요. 협업은 구글 스페이스, MS 코파일럿 이런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협업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장소 측면에서는 드롭박스가 아주 그 기능이 다양하고 좋고 원드라이브나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이 되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이거 AI 붙여가지고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죠. 근데 왜 우리는 노션을 사용할까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이 모든 기능을 전부 다룰 필요가 없어. 내가 필요한 기능만 취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헤비 트래커, 프로젝트 스케줄러, 독서 기록, 자료, 모으기, 네, 협업, 아카이빙, 그다음에 자동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최근에 좀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자동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노션은 여기 링크를 제가 공유해 놨는데 들어가서 다운로드 앱 스크래퍼 계정 다 소개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노션의 활용법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션을 이해를 하려면 이 기능이 좀 기초적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2주 전에 제가 무료 재능기부 특강에서 다룬 기능이에요. 다룬 건데 거기서 살짝 더 얹어가지고 말씀드린 거라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쉽다고 해서 좀 그렇지 마시고 같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계정이에요. 계정은 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구글로도 할 수 있고요. 네이버 뭐 계정도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개 해가지고 계정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여러 개 계정을요. 하나의 화면에서 다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구글 계정을 또 추가하면 구글 계정도 같은 한 화면에서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아니야. 나는 계정을 여러 개의 워크스페이스로 나눠서 사용하려고 해. 워크스페이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큰 폴더 같은 개념인데요. 내가 만약에 일하고 아니면 개인적인 이 두 가지 목적의 부분이 돼 있다. 그러면은 업무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분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유료로 사용을 하신다고 했을 때 워크스페이스 당의 개념으로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업무에 관련된 거를 결제가 돼 있는데 이건 회사 결제가 되는 거고 내 개인적으로 유료 결제를 하고 싶으면 별도의 워크스페이스를 내 거로 만들어 가지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 아래에는 페이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페이지는 작은 폴더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페이지인데 왜 폴더지? 하면은 좀 뒤에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최소 요소들을 우리는 블럭이라고 부르고요. 이 노션의 특징은 이 블럭이란 개념을 처음으로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은 많이 여러분들도 익숙하지만 블럭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사용했던 노트 메모장이랑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이제 폴더 아래 파일 위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생소했는데 요새는 이런 블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살펴보면은 똑같은 페이지예요. 똑같은 페이지고
좌측에 보이시는 건 이제 노트의 개념에서 노트 이 하나를 노트라고 부르고요. 이 노트 안에 세부적인 이렇게 대제목, 또 소 내용, 그다음에 링크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블럭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페이지하고 블럭은요. 노션에서는 특이하게도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페이지가 블록이 되고요. 블록도 페이지가 되고요. 그런데 이게 디렉토리와 다르면서도 비슷한 개념이고요.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는 거는 부모 페이지와 자녀 페이지가 있다 해서 우리는 이러잖아요. 부모가 만약에 이제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도 또 결혼을 하면은 또 자녀를 낳을 수 있고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을 수 있고 해서 무한대로 페이지를 하위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노션의 특징이고요. 이 페이지는요, 하나의 블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블록이 무조건 되는 거고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노트가 될 수도 있고요. 한 줄에 테이블이 될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란 개념은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은 블럭의 개념입니다. 블럭은 기본적으로 페이지하고 유연하게 변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럭으로 갔다가 페이지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블럭은 하나의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의 파일도 블럭이 될 수도 있고요. 한 줄의 텍스트가 블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이면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노트는 몇 개이고 보이는 블럭은 몇 개가 있을까요? 이렇게 퀴즈를 내봤습니다. 혹시 30초 안으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노트는 몇 개이고 블럭은 몇 개인지 한번 계산해서 우리 채팅창에다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노트 하나 블럭 넷, 블럭 세 개부터 다섯, 다섯, 아홉 개. 네. 나머지 분들은 말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제 개념을 아직 못 잡겠다. 그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노트하고 블럭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정답은 네, 딱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 다르실 거예요. 보이는 이런 제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강의 내용이라는 한 줄이 하나의 블럭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번, 2번, 3번 이게 하나의 블럭이 될 수 있고 이 아래 보면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다섯 개의 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럭은 크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저는 이렇게 봤는데, 이거 중간에 이것도 블럭이야 하면 이것도 맞습니다. 블럭입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럭의 조합으로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 한 부분을 만들 수 있다라고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리까리한 부분은 계속 지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션은 일단 슬래시를 지배하면 50% 활용할 것이다 라고 하면 돼요. 노션은 슬래시의 모든 기능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션에서 슬래시를 한번 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기능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축키를 외워서 사용해도 되지만 슬래시를 누르면 텍스트, 페이지, 인용 코드 블럭, 링크 이미지 동영상, 데이터베이스, 아니면은 그 외부의 링크를 임베드도 할 수 있고요. 앱을 연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슬래시를 치면은 골라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보이시죠? 슬래시를 눌렸더니 북마크, 동영상, 오디오, 코드, 블럭, 파일, 표,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능은 뭐 다른 앱들도 많이 지원을 해요. 옵시디언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메모 앱이라든지 다 지원을 하지만 노션은 이런 시각화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다른 앱들보단 조금 약간 더 친화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살펴볼 건데요. 혹시 좀 빠른가요? 빠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3일에 걸쳐서 배운 걸 단 10분 만에 배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프로퍼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속성값이 다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하나의 페이지에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값들이에요. 값들인데 이 값은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될 수도 있고요.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선택해가지고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고 날짜가 될 수 있고 체크박스가 될 수 있고 생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나중에 이제 개발자분들하고도 얘기할 때도 편하고 그럴 거예요. 제가 보기엔 노션이 이거를 제일 속성에 대해서 제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일 기초적인 툴이라고 보기에 노션을 좀
초보자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맛집을 우리가 속성값을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름, 종류, 지역, 전화번호, 기타 사항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영화를 만약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이름, 장르, 국가, 평점, 개봉일, 한 줄 코멘트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책은 이름, 카테고리, 그 다음에 저자, 출판사, 별점, 링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데이터베이스의 속성값을 만드느냐에 페이지의 속성값을 만드느냐에 따라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요. 노션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속성값의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더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디아블로라는 게임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가 만약에 아이템을 얻었어요. 이 아이템에는 속성이라는 게 붙어요. 공격력이라는 게 있고 피해도라는 게 있고 능력치가 이렇게 뭐지? 이 아이템을 먹으면 능력치가 향상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다른 속성값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아이템이 되거든요. 이 망치를 하나의 페이지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다른 속성값들이 수치가 이렇게 매겨짐에 따라서 다양한 기능이나 아니면 피해나 아니면 방어도나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좋은 아이템도 있고 나쁜 아이템도 있겠죠. 그럴 땐 뭐가 매겨질까요? 뭐가 속성값일까요? 이렇게 가격이 속성값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드는 노션에서 만드는 페이지는요, 이렇게 속성값을 붙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대 예보 호명사회라는 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공유해드릴 독서 라이브러리의 속성값을 보자면 이렇게 북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터스는 뭐 독서 완료, 아니면 리뷰 중, 아니면 독서 중, 아니면 독서 중단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페이지의 URL, 그다음에 제가 읽은 책의 독서 기간, 그다음에 시작일. 그다음에 완료 연도, 저자, 종료일, 주제, 출판사 이렇게 속성값을 제가 부여를 해가지고 하나의 페이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하나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하나는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걸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바로 이해는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여주면서 그러면 조금 이해는 될 건데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는요. 하나의 노트에다가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대시보드처럼 갖다가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베이스가 페이지, 아까 봤던 페이지 있잖아요. 페이지 위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할 수 있는 걸 인라인이라고 해요. 뭐 인라인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한 페이지 위에 있는 그냥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를 그냥 배치를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하나의 뭐랄까 아이템처럼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처음에 데이터를 베이스를 만들 때는 인라인으로 만들게 돼요. 물론 전체로 만들 수 있지만 왜 인라인으로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왜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한눈에 보려면 우리가 어디에 적용하는 게 적합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만약에 회사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대시보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럴 땐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위주로 노트를 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인라인 데이터베이스는 URL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URL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땐 전체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전체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페이지 노트 하나가 그냥 통째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수정을 못합니다. 오로지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한 개의 페이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원본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안 보여요. 페이지에 있다고 하면 안으로 들어가야지 마지막에 이제 전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수정이 불가하다. 제가 빨간색으로 써놓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로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노션도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만 보기 위해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건 다음 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제가 저기 클로드한테 물어봐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넣어봤고요. 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이거 제가 잘못 넣었는데, 이거 해드릴게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일단은, 뭐냐면, 아까 전에는, 인라인하고 전체였잖아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새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하고 관계형, 여기 안 적어놨는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하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원본 데이터베이스에 똑같은 걸 거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데이터베이스인데 모양이 다른, 속성이 다른, 필터링이 다르게 우리가 그걸 가공된 값을 보여주도록 만든 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모양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고유값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성과 필터링에 따라 다르게 보여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속성과 필터링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기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원본을 수정하거나 링크된 걸 수정하면 둘 다 수정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같은 동일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가 있고 하나는 C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적어놨어야 되는데 아마 뒷장에 이걸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오늘 부랴부랴 수정을 하다가 보니까 완벽하게 못했어요. 네. 보면은 이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베이스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결이 뭐가 되어 있냐면 지정한 일부 데이터만 속성값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속성값이 여기 있는 속성값에 영향을 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관계형을 맺습니다. 관계형을 맺으면 여기가 수정이 됨에 따라 이 값이 변할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이 전체 값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정한 일부 데이터만 속성값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네. 어, 저는 초보라 그런지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오히려 인라인 DB랑 뜻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랑 인라인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데이터베이스가 여러분들 5만 개씩 쌓여요. 그런데 그걸 다 끄집어내서 한꺼번에 볼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5만 개일 때는 전체로 사용하고요. 내가 한 3, 40개다? 그럼 인라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선가 꺼내오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를 시켜가지고 다른 데서 보게끔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네, 그래서 이따가 개념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나중에 똑같은 걸 복사한다. 그러면요,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예전에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하나의 원본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하면은 그게 똑같이 링크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링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내용은 겉보기에 비슷한데 아예 새로운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돼요. A가 복제가 되면 B가 돼버리게 됩니다. 이거 모르시고 이게 수정이 되는데 이게 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많이 초보자분들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사본이라고 해서 이해가 헷갈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본이 아니라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는 똑같은데 모양을 다르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실 거지만 그래도 대충 뭔 말인지는 알겠어. 이런 거까지는 될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아니면 난 아예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계실까요? 지금 1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기 때문에 절반 남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기에 대해서 보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저는 이걸 처음에 모르고 그냥 막 만들었거든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문자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럼. 또 뭐 있나요? 또 다른 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나요? 참고로 정답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답을 맞추면 제가 구조.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혹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이 목적이 있어야 구조를 결정을 하고요. 목적이 있어야 속성값을 만들 수 있고요. 목적이 있어야 효율성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속성값을 잔뜩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동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가공을 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노션을 쓰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노션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노션을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때 막 노가다를 하거든요. 그러면 노션 잘못 쓰는 거예요. 최대한 노가다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속성값만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Y가 중요하고요, 하죠. 네. 그리고 노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가공하는 근본적 이유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문제 해결이에요. 이거는 노션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품과 프로덕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거창하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조차도 이렇게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 정의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여러분들도 데이터 다루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개발자도 계시고 이제 기획자도 계신데 저는 데이터는 그냥 해결책의 도구일 뿐이고 데이터 자체는 아무 의미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서 고객의 목적을 고객의 뭐랄까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게 가공이 되면 뭐라 그럴까 힘을 발휘하는 거죠. 네.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여기 얘기는 안 하셨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는 스크래퍼라는 걸 사용할게요.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스크래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알려주는 거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런 거다 보시고 만약에 이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노션 스크래퍼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노션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스크래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세이브 투 노션인데요. 대부분의 90%는 노션 사용하는 사람들은 세이브 투 노션을 사용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이브 투 노션은 구글 확장 프로그램 여기 클릭을 하셔가지고 확장 프로그램 관리 가셔서 웹스토어로 가시면은 여기서 세이브 투 노션 치면 확장 프로그램이 뜹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부분 유료지만 무료로 5개까지 내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의 노션 라이브러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저의 노션 라이브러리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섹터를 이게 원래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노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런 뭐라 그럴까 이런 템플릿을 받아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건 나한테 안 맞는데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GPT를 커스텀화해서 만들듯이 똑같아요. 저도 다른 분이 만들어진 거를 여러 개 사용해 보다가 제일 괜찮은 걸 좀 이렇게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권수라든지 완독수, 전체, 독서율 이런 걸 체크를 할 수 있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북 리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하고 카테고리하고 이 북 리스트를 보면 화살 표시가 있죠? 이게 관계형을 맺은 거거든요. 이렇게 관계형을 맺어가지고 리스트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이렇게 뜨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속성값이 책, 스테이터스, 저자, 출판사, 주제, 시작일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전부 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전부 다 보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필터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2024년에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제가 뭐 책을 많이 읽어서 자랑한다 아닙니다. 여기 저보다 책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노션을 사용한 지가 2021년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렇게 누적이 돼서 사용을 하니까 이게 5년이 되니까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통틀어가지고 이렇게 번수를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놨잖아요. 북 카테고리하고 북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제가 원하는 뭐 예를 들어서 경영, 경제, 마케팅, 트렌드 여기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이 경영, 마케팅, 트렌드에 해당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거를 따로 별도로 보는 방법을 또 세팅을 해 놓은 거죠. 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 리스트 중에 어, 경영, 마케팅 트렌드에 관련된 책만 따로 보고 싶어 하면 이렇게 링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면은
경영 마케팅 트렌드에 관련된 북링크. 이건 뭘까요? 이게 바로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북 리스트는 원본이에요. 근데 경영 마케팅 트렌드만 카테고리로 가져와서 나한테 보여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그러면은 원본 데이터 이게 원본 이게 저거거든요. 북 리스트라는 게 원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베이스인데 아까 전에 봤던 거는 뭘까요?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페이지의 형태로 제가 가공을 따로 해놓은 겁니다. 가공을 따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아니야 왜 보기 방식을 원본이어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 리스트로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나는 갤러리 형태로 보고 싶은데 그럼 이런 식으로 짠 해서 스크래핑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책을 표지를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떤 책을 읽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 스테이트스별 내가 읽은 책만 해서 모아서 필터링을 해서 속성값이죠. 속성값을 읽을 예정인 책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니면 읽는 중, 독서 완료, 리뷰 완료 이런 식으로 보기 방식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까 전에 빨리 해서 패스한 게 있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보기 방식이 있어요. 그 보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봤듯이 슬래시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슬래시를 넣어서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표 보기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표 보기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보기 방식을 표로도 할 수 있지만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보드형으로 볼 수도 있고요. 차트, 리스트, 타임라인, 캘린더, 갤러리 형식 여러 가지로 똑같은 데이터를 보기 방식을 다르게 해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여기 보니까 혜련님이 저렇게 설계하는 것 자체가 머리가 아파요 이러는데 처음에 제가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요? 처음에 이렇게 안 했죠. 처음에는 보기 방식을 그냥 리스트 형태로만 보기로 하다가 점점 이제 내가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이거 나 주제별로 보고 싶은데 아니면 갤러리로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추가하다 보면은 여러분만의 보기 방식이 늘어나게 되고 난 연도별로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또 연도별로 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보기 방식을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년이 걸쳐서 이렇게 늘어난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는 않았다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말고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북 리뷰 형태로 해놨어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북 리스트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북 카테고리에는 북 리스트에 있는 관계형 속성값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기에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리뷰를 이렇게 또 넣는 거죠. 리뷰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리뷰를 해서 들어가면은 뭐 여기에 주저리 리뷰를 적어 놨습니다. 페이지에.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거고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북 리뷰는 별도의 옵시디언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거고요. 아마 옵시디언에 있는 거 지금 제가 AI를 다루기 전에는 이걸 못했는데 지금은 옵시디언에 있는 그 리뷰를 아니면 블로그에 있는 리뷰를 노션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 메이크를 활용을 하면 그거 작업을 해서 다 보낼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또 따로 노션에서 강용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북마크라는 또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으로 책 보다가 메모 남기잖아요. 노션은 요즘에 예전에는 별로였는데 요새는 어 그 뭐라 그럴까 핸드폰 노션 그 뭐죠 앱 뭐죠 화면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와서 모바일로 노션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거를 입력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요. 이것도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메이크를 통해 가지고 책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자동으로 메모를 넣으면 여기에 입력이 되게끔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면은 좀 손을 봐야 되는 것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읽은 걸 이렇게 모아놔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놓고 나중에 활용을 하는 거죠. 나만의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게 몇 개가 있을까요? 총 라이브러리에는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가 있을까?
메인 데이터베이스가 몇 개 있을까요? 이 라이브러리라는 페이지에는 몇 개가 돼 있을까요? 한 개, 한 개, 한 개, 6개, 한 개. 모르겠어요. 네.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 라이브러리라는 페이지에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인라인 형태로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총 4개입니다. 하나는 제일 아래 보면 북마크라는 게 있어요. 북 리스트랑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예요. 이렇게 속성값이 다른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 리뷰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속성값을 입력을 해준 겁니다. 이 속성값을 입력을 해줄 땐 이 플러스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유형을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형을 정해줄 수 있고요. 제가 필요한 파일을 넣으면 자동으로 그 형태로 속성값을 편하게 넣을 수 있게끔 변경되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좋아져서 AI가 여기 뭐가 들어가면 좋은지 추천을 해줘요. 추천을 해줘서 내가 뭐 책 북 리뷰다. 그럼 북 리뷰를 하는 걸 알아가지고 이런 데이터를 넣으면 좋습니다라고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AI 추가적으로 유료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요약도 해주기도 해요. 얘네들도 그 뭐죠? LLM 그거 API 불러와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아직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북 리스트라는 데이터베이스고요. 마지막에는 북 카테고리라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때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목적과 문제 해결을 생각해요. 내가 뭐가 필요하지? 이래가지고 책 카테고리가 필요해.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죠? 전체의 흐름, 편향 여부 이런 걸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책 DB, 책 데이터하고 독서 여부가 필요하겠다라고 일단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건 나중에 만든 거예요. 북마크. 내가 메모를 이 책이랑 데이터를 연결을 해서 이 책에 관련된 거를 관련된 내가 코멘트를 남기고 싶어. 그럼 북마트를 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책 리뷰를 만들어 놓는 건데 여러분들 조금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게 연동이 되고 자동화를 시키면은 이거를 이렇게 흐름에 따라 내가 원하는 나의 고유한 지식이나 아니면 속성값을 입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끔 지금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 다혜님 말씀도 맞아요. 북마크를 굳이 DB로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 페이지 안에 블록으로 적용을 할 수도 있는데 이 DB를 만드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요. 목적에 따라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북마크랑 리뷰를 갈라놓고 따로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다른 게 오면 다른 게 다 한꺼번에 끌려오잖아요. 이 책 DB를 부르면 책 DB가 한꺼번에 끌려오기 때문에 책 DB에 있는 관계형 속성만 가지고 와서 북마크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따로따로 분리를 하면 나중에 설계를 또 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을 최소한의 단위를 별도로 분리를 해놨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아주 큰 의미는 없습니다. 난 그건 또 아닌 것 같아. 그럼 여러분들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몽땅 때려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북마크는 그거는 이제 책에 관련된 내용인데 저는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전 처음에 읽을 땐 그냥 읽고요. 나중에 메모를 하잖아요. 그때 나중에 받아 적는 스타일인데 이건 여러분의 독서 스타일이나 지식 관리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난 잘 모르겠어. 속성값을 어떻게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해? 그럼 여러분들 AI에게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DB랑 설계도 AI가 다 해준다.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노션 전문가 팀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수식이라든지 아니면 DB 설계를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션도 메이크랑 연동을 하거나 아니면 제피어랑 연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만약에 지식을 얘네한테 넣어놓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보여드리자면 뭐 여기서 할 건 아닌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노션에 관련된 거를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도 GPT 쓰는 아니면은 GPT도 프로젝트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활용을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지침 컨스트럭션을 이렇게 넣고 이제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제가 파일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뭐냐면 노션에 있는 그 문서 있잖아요. 매뉴얼이죠. 매뉴얼을 다 때려 넣었어요. 다 때려 넣고 그다음에 메이크에 있는 매뉴얼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포뮬러를 물어봐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잘 모르겠으면은 물어봐요. 그냥 어떻게 해? 속성값 어떤 거 넣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나 스트레칭, 영어 공부, 운동하기, 물 마시기 항목으로 헤비 트래커를 만들려고 함. 각각을 체크박스로 사용하고 이를 일일이 달성할 수 있는 수식으로 구성해서 만들어줘.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이제 구구절절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거 만들어 달라 그러면 에이전트 팀이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고 해서 저는 프로젝트랑 GPTs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론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어, 어려운 거는 좀 약간 티키타카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모르면은 그래서 저는 수식 잘 모릅니다. 뭐 코딩도 모르지만 수식도 몰라서 이것도 이 코딩처럼 충분히 가능하고 좀 사용하다 보면 익숙한 함수가 보일 거예요, 눈에. 그때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그 정도만 해도 처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게 쉽고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코딩보다 더 쉬울 수 있고 노션이 구조가 뭐 그거죠. 자바스크립트에서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빨리빨리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식을 때려놓고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음, 실제적으로 제가 그 스크래퍼 사용하는 방법을 안 알려드렸잖아요. 스크래퍼를 한번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예스24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스24를 나중에 자동화를 하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어저께 그 두꺼운 10만 원짜리 책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있죠. 네. 에디톨로지 쓰신 분인데 창조적 시선이라는 책을 스크래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97,200원짜리입니다. 네, 참고로 92,700원.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세이브 투 노션을 하면 이렇게 셀렉트 폼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 북 리스트에 맞춰가지고 보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속성값을 다 미리 설정을 해둘 수 있어요. 여기를 눌러가서 속성값을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하면 디폴트로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는 세이브를 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가 북 카테고리 이거는 인문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인간지능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창조적 시선은 인문학인 것 같아. 아니면 뭐 예술일 수도 있죠. 역사, 예술 이걸 때려놓고 출판사는 뭐 그냥 해도 돼요. 뭐 아르테. 네. 해서 어, 이것도 자동화 시킬 수 있죠. 나중에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할 수도 있는데 노션에서는 이게 아니 노션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스테이터스는 읽을 예정 이렇게 해놓고 세이브 페이지를 하면은 자, 오픈 인 더 노션 페이지. 이거는 이제 같은 계정이 연결돼 있고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된다 그러면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노션 로그인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창조적 시선이라는 예스24의 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고요. 제가 이것도 스테이터스나 아니면 시작일에 따라서 좀 이렇게 뭐죠? 정렬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다가 만약에 시작일을 오늘로 넣으면 자연스럽게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어떤 거냐면 필터링을 제가 걸어둔 거예요. 정렬을 시작일 내림차순으로 해서 시작일을 넣어놓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는 중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된다고 보면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저는 인간지능이 차라리 편해서 한 건데 이것도 내가 이것도 자동화를 할 거야. 그럼 자동화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노션도 자체적으로 어떤 거를 트리거를 걸어가지고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버튼이라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가 아직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시선에서 내가 만약에 책을 읽었다 나중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 여기서 북마크에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뭐 예를 들어 창조적 시선 두꺼워 베개 대신 대용이야 뭐 이렇게 써놨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여기 북 리스트라는 데를 클릭을 하면은 이 창조적 시선이 뜨게 되죠. 그럼 이거를 연동을 시켜요. 이것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날로그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 내 생각을 넣어요. 비싸기만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키워드를 또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여기다가 뭐, 비싸.
예를 들어 빗사라는 걸 생성을 해서 빗사를 넣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메모, 내가 필요한 속성값을 넣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을 해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가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아, 이거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가가지고, 기본적인 예를 들어 북 리스트만 만들어 보다가 이제 추가를 하셔가지고 가공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공을 책 리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리뷰를 이걸 모아가지고 이거 그 자체로 리뷰를 만들어요. 이걸 자동화를 시킨 다음에 리뷰를 가지고 발행을 시키는 것도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메이크해서 또 배포를 자동화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까지 이해를 하신 분들만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해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모든 분들이 다 이해를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사용을 스크래핑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음, 저는 모든 뉴스 기사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이 웹 컨텐츠라는 하나의 로 데이터에다가 다 때려 박아 놓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스크래핑 할 수도 있어요. 이 책뿐만이 아니라 뉴스 기사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뉴스를 잘 안 보거든요.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긴 한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청약에 관련된 거 정보를 모아가지고 하겠다. 그럼 이것도 수집을 자연스럽게 자동화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요. 뭐, 서울, 청약, 일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키워드를 해서 긁어가지고 뭐 블로그를 가지고 하는데 이 스크래핑이 블로그가 좀 잘 안 되는 게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조금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뉴스 기사다. 뉴스 기사는 좀 잘 돼요. 뉴스 기사는 잘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자동으로 크롤링을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크롤링까지는 아직 힘들고 내가 봐가지고 괜찮은 것만 가지고 올 거야. 전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어, 웹 컨텐츠라는 아까 뭐라 할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따로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여기다가 중요도, 소스, 뉴스페이퍼, 뭐 주제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면 되고요. 코멘트는 나 청약 해야 돼.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를 스크래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아이고. 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이것조차도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유튜브에 있는 것도 다 스크래핑 하는데 유튜브는 이걸로 스크래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돼요. 그 유튜브 API 활용을 해서 스크립트를 긁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요약을 하는 건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또 확장을 한 게 지금 45분이라 5분 안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어,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요약 자동화. 이런 식으로 그걸 이쪽 데이터베이스로 또 보내는 거예요. 자동화 데이터베이스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요약을 하고 챕터하고 들어가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고요. 음, 더 필요하신 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계속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 시간이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예 스크래핑을 써서 아예 노코드 툴만 모아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배포했어요. 어디다가? 스레드에다가.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와요. 유입이 돼서 들어오고 내가 뭔지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다 아는 그런 링크인데 들어와서 이 노코드 링크를 가지고 다 들어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음, 메이크는 뭐 메이크로 연동을 하는 것도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방금 전에 한 워크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이걸 사용을 해서 저번에 유료 강의할 때는 이런 걸 보여주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해서 하나의 노션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 그릇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저는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이제 소개를 해요.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1인 사업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전에는 여행사에 10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업종 5년, 그다음에 이커머스 업종 5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 대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좀 구축하고 있고요.
그동안의 다양한 경험으로 나만의 지식을 A와에 결합하여 제품화를 도전하고 있고 이번 스터디에서 그걸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스터디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사업화 90%까지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버디 중에 12기 베스트 발표자 중에 메이크 공식 파트너로 임명받은 프로공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프로공님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부동산 매각 공고 데이터 구조화 및 축적하기. 와, 이거 어마어마한데 이분은 앱도 자기가 만들어서 씁니다. 앱도 자기가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제가 삼고 철회해서 그 버디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노션을 좀 하게 될 것 같고요.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메이크는. 그래서 좀 우리 프로공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이렇게 지식을 공유를 하고 저희도 함께 성장하는 모임을 만드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정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오리엔테이션 이거 1, 2, 3수차는 있고요. 저희 지피터스 모임이 18일에 있죠. 18일에 있는데 저희 노션 메이크 기초 보강 스터디 3시간을 제가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준비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너무 좀 어느 정도 운동장이 기울어지진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해놓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무리 스터디는 이건 미정이긴 한데 좀 정리를 하는 우리끼리 회고를 하는 모임을 한번 더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많이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은 나중에 하는 거죠?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네요. 제가 지나친 게 있나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링크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복사.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아마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아,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 게 지금 저는 3, 4년을 걸려서 한 거예요. 당연히 모르시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노션 스터디가 뭐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자동화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제일 기본적인 상품인 뉴스레터를 만들어 보고 싶다. 도전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혹시 또 질문이 모카님 그 노션 DB 구축해서 뉴스레터 자동화까지 하는 그 뉴스레터 자동화 쪽을 조금만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뉴스레터 자동화는요, 제가 이렇게, 오늘은 자동화를 뉴스레터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예를 들어, 잠깐 보여줬잖아요. 만약에 부동산 뉴스다. 그럼 부동산 뉴스만 모아가지고 이걸 하나에, 예를 들어,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은 청약이 중요해요. 왜냐면 애가 몇 명이라든지 어느 지역에 있으니까. 뭐 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한테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뭐 입력을 하면은 계속 주고 싶어 할 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의 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이 노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가공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물도 저장을 해두고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배포를 하는 거는 또 다른 툴로 또 사용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션으로도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툴이 필요하면은 다른 툴로도 연결을 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가능성은 스터디에서 많이 교류를 할 거고요. 아까 전에 봤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생각해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제가 몇 명한테는 공유를 했는데 요즘에 해외 유튜브 사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가공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컨텐츠로 만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AI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카테고리로 그런 거를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노션에다 모아요. 수집을 한 다음에 자동화로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가공을 해서 다시 필요한 사람한테 모르는 분들한테 배포를 한다. 뭐 이렇게 공유를 한다. 뭐 공유할 때는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노션 자체적으로 링크가 있잖아요. 배포 기능에 링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뿌려도 되지만은 뭐 더 필요하면 뭐 다른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요약된 사례를 그분한테 보낸다거나 그런 것까지 한번 가능하면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더라도 콘텐츠 만들기는 기본인 것 같고요. 네, 좀 설명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부족하면은 더 질문을 해주시면 좋고 아까 전에 뉴스만 스크래핑 제대로 잘해도 저는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뉴스레터를 뿌리는 것보다 이걸 가공해서 나만의 인사이트를 섞어가지고 보내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하고 나머지 그릇을 담는 용도라든지 아니면 나한테 보기 좋은 대시보드 형태로 하는 거는 노션이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네, 넘겨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아는 걸 제 화면을 보여드렸네요. 개인적인 화면을. 노션에 대해서 저희 스터디 아니더라도 다른 스터디 들으시더라도 청강 많이 와주시고요. 어, 다른 스터디에서 공부하다가 노션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싶으면은 저희한테도 문의를 많이 주세요. 저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저도 클로드한테 물어보고 다 하니까. 네. 제가 좀 남아서 보고 있을 테니까요. 네. 어, 제가 타겟팅을 하는 건 아예 그 뭐죠? 노션도 모르시는 분들도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표긴 해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이제 스펙트럼이 좀 있어요. 좀 이렇게 자동화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좀 많은 지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배우시는데, 본인이 공부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분들 사례를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니에요. 스크래퍼는 아니에요. 스크래퍼. 노션에 클로드에서 알려달라는 거는 수식이에요. 수식. 수식을 간단하게 지금 화면을 제가 공유를 해놨나? 보여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독서 기간을 계산을 하고 싶어. 독서 기간을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해요? 값이 내가 독서 시작한 날하고 종료한 날이 필요해요. 시작한 날하고 종료한 날이 차이가 뭐 이렇게 딱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 독서 기간을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식을 작성을 해주는 거를 AI한테 맡기는 거예요. 네. 옵시디언 북클리퍼 플러그인으로 북 리뷰를 작성하고 어 메이크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메이크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어 저기 뭐지? 코딩 해야 되겠죠? 네. 그 저번에 그 누구죠? 타이카님이 옵시디언 잘 사용해 주셔가지고 그거랑 결합을 하면 노션이랑 저는 옵시디언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옵시디언은 개인 지식 관리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노션은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고 있어요. 폴더가 필요한 건 노션. 내가 뭐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할 때는 옵시디언 이런 식으로. 네, 저는 두 가지 다 하면 좋겠지만 하나라도 먼저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옵시디언도 좋아요. 옵시디언은 이제 개인 지식 관리할 때 좋으니까. 네. 그러면 제 아까 전에 파일 링크는 받으셨던 것 같고 공유는 중지하고 네. 이거를 민트 배우님한테 넘겨야 되는 거죠? 맞나요? 네, 일단은 저랑 민트 배우님 혹시 공동 호스트로 지정해 주시고요. 제가 잠깐 중간에 녹화 끊었다가 다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호스트 먼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운동 네. 감사합니다. 녹화 잠깐 끊고.